자, 월드컵이 끝났고 월드컵 시작 전부터 다친 선수들도 많아요, 사실.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부상 때문에 좀 고생했었던 국가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저는 프랑스 얘기 좀 하고 싶고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전 독일도 물론 이제 결과가 안 좋았지만 사실 이제 포워드 라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베르너랑 은메차만 주구장창 돌리다가 이 둘이 부상당하니까 여기에 이제 대체할 선수가 애매해서 밀러, 제르톱스고 이제 필크르크 이제 또 뽑고 이제 이랬었는데 프랑스는 뭐 벤제마, 뭐 은쿤쿠 이런 선수들 부상당만 굉장히 아쉬웠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부터 부상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월드컵 자체가 11월이라 좀 익숙하지 않은 타이밍에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부상자들도 많았지만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부상도 좀 심하지 않았나. 육체적 부상도 심했죠.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월드컵 전에. 아주 노고가 깊었죠. 아직도 피로가 안 풀리는 느낌. 리그, 챔피언스 리그가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챔스 조별리그를 다 끝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너 좀 힘들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월드컵 육체 피로 뭐 보신 분들도 아마 결승전 밤새시고 3시간 자고 출근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육체 피로가 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상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어이없는 이유로 부상을 당한 네임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네임드. 마누엘 노이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휴가 중에 부상.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독일이 이번 여정이 좀 빨리 마감이 됐잖아요. 16강 진출을 못했으니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조별리그 때 되게 바빴잖아요. 그 16강까지 하루에 한 경기를 계속 소화를 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노이어 부상 소식을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본 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부상을 당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듣고 나서 뭐 월드컵에서의 그런 것 때문에 좀 부상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 스킬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다라는 그 바이에른 뮌헨의 공식.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소식이 전달이 됐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데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노이어는 팀 스쿼드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시즌 아웃.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결승에 진출한 2명의 공격수를 보유한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16강에서. 16강에서. 그러네. 파이언이란다. 파이언 매치. 파리 생제르맹과 이 바이언의 매치.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시즌에 바이언 경기 이제 챔스에서 중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울라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이전에 노이어도 이제 좀 못 나오는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울라이가 좀 무실점으로 쭉 이끌어 가고 있긴 한데 사실 무게감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떨어지긴 하죠. 그래도 노이어죠. 뭐 빌드업이나 이런 것까지 보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월드컵 끝나고 휴가 중에 스키를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스키를 타러 가거든요. 진짜요? 스키를 타러 가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스키 타봤나요? 전 타본 적이 없어요. 아직 안 타봤나요? 안 타봤어요. 스키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 타볼 거 아니에요? 스키를 타보면 알겠지만 정말 부상당하기 쉬운 위험할 것 같아 사실. 위험해요.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그 노이어도 어쨌든 내리막길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고 이게 헬리콥터를 빠르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이송돼서 수술을 받았고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보면 눈이 11cm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약간 뭐 그런 바닥 보면 돌이나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눈에 이렇게 커버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11cm면은 눈이 그렇게 더 많이 쌓인 게 아닌 거네요. 그래서 이제 스키 타기에 좀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주의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그 인공눈을 어쨌든 뿌리잖아요. 스키를 탈 때. 근데 자연적으로 눈이 좀 많이 와야 스키를 타기가 좀 더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은 좀 그런 날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노이어가 이렇게 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민심 역시도 굉장히 떡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냥 뭐 스키를 타다가 다친 것도 물론 이제 뭐 사실 휴가니까 본인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 자체가 절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탔다고 하는 거는 본인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도 추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즌 중에 이제 어쨌든 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제 부상을 좀 당했으니까. 자, 그래서 12만 3천 명 이상의 이 독일의 키커 구독자들, 이 독자들, 뭐 축구 팬들이겠죠. 맞아요. 이들은. 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노이어가 바이언에서 주전자리 확보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대로는 더더욱 주전 복귀가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한 여론이 많습니다. 바이언 주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이 찬반 투표에서는
노후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5%가 됐고요. 65%. 그리고 독일 국대에서의 주전자리 관련해서는 노후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84%였습니다. 84%.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와. 그 팬들의 지지나 신임을 잃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떡락의 사례네요. 그래서 이제 그 로타우 마테우스 역시 이번 월드컵 때도 상당히 카메라에 많이 나왔죠. 네. 네. 마테우스도 노이어를 비판했는데 아니, 선수가 머리를 식히고 그런 즐길 만한 일을 찾는 거 오케이다.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스키 타는 행동 이거는 지양을 했어야 됐다. 왜냐면 결국 몸 관리가 프로의 생명 아닙니까? 저도 근데 여기에는 동의하는 바라서 맞아요. 네. 몸 관리가 결국 몸 자체가 무기고 몸 자체가 재료가 되는 선수들인데 좀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됐다. 그리고 스키를 타더라도 위험한 상황이나 위험한 지역에서의 스키는 본인이 주의를 더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예시가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뭐 우리는 어쨌든 입으로 먹고 살고 목으로 먹고 살아가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킬 타 다리가 다쳤어. 사실 일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네. 왜냐면 뭐 와서 영상 찍고 그리고 뭐 가서 중계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휴식기에 존나 뜨거운 음식 챌린지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음식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먹고 다니다가 갑자기 역류성 식도염이 온다든지 아니면 입이 다 까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왔다? 아니면 그거 전날 밤에 무리해서 술 마시고 고성방가를 저지르다가 다음날 아침에 목이 안 나와서 유튜브 영상 촬영 불참.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박종윤 대표가 이제 그 피해 보상을 우리한테 청구할 수도 있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부주의한 결과를 그러니까 부주의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동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타 마테우스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노이어가 예전에는 정말 강철 몸이었는데 부상 이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게 부상 이력을 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부상으로는 한 22경기 정도 결장이 예상이 되고 주요 장기 이탈이 이제 17, 18 시즌에 중족골 골절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합했을 때 좀 많은 경기를 빠졌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래서 노이어가 어쨌든 장기 부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어처구니 없게도 또다시 장기 부상을 당하다 보니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쟁점은 결국 그겁니다. 그럼 바이언의 차기 골키퍼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리고 독일 국가대표팀은 누가 올라올 것이냐를 우리 좀 봐야 돼요. 일단 바이언의 이 최후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라쪼가 휴가에서 조기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왔겠죠. 북아메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노이어 사태 때문에 돌아왔는데 일단은 후반기가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이 월드컵이 끝났고 곧 있으면 근데 다행히 이제 분데스리가는 텀이 좀 있어요. 여기는 경기 수 자체도 적고 휴식기 이후에 이제 돌입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골키퍼 문제는 어쨌든 해결해야 되고 나겔스만 감독과 구단은 지금 이 울라이를 계속 기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외부 옵션을 찾아서 우리가 영입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지금 모나코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알렉산더 뉴베를 복귀시키는 건 역시도 고려 대상으로는 꼽히고 있다고 해요. 팬분들이 제일 많이 찾았죠. 노이어에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부터. 네, 근데 이제 두 구단 모두 약간 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뉴벨의 복귀 관련해서는 마냥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고 파리 생제르맹이 켈러로 나바스 왜냐면 나바스가 경기를 아예 못 뛰고 있거든요. 돈나루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게 자그레브의 리바코비치. 지금 아주 핫하죠. 근데 폴크에 의하면 일단 리바코비치 링크는 비교적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기량으로만 놓고 봤을 때 리바코비치 이적설 뜨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쵸? 다만 제가 바이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는 건 월드컵에서의 활약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 리바코비치가 사실 그 이전에 네이션스 리그가 물론 중요한 대회는 아니지만 뭐 근데 유럽 지역 예선만 보더라도 유럽 지역 예선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약간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이제는 리그에서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골키퍼가 있죠. 그 말라가의 오초아라고. 오초아씨. 진짜 말라가의 오초아 걔 패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템포 못 따라가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진짜 리그에서 진짜 최악이었어요. 진짜 안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랬단 말이야. 야 말라가 5초아 있어? 야 저 골키퍼 개 좋네. 잘하겠네. 근데 진짜 아니거든 그게. 월드컵 때 걔도 5초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월드컵에서의 활약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리바코비치의 이번 월드컵 활약 저는 아주 대단했다. 근데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브라쪼가 빌트 쪽에 이제 했던 말을 좀 빌리자면 좀
적합하고 올바른 대체자를 찾고 싶기 때문에 작업 자체를 서두르고 싶진 않다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이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이제 공신력 쪽으로는 그래도 꽤 괜찮은 기자죠. 일단 뉴벨 얘기가 좀 많은데 모나코가 지금 뉴벨이랑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임대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조기 복귀를 땡겼다라고 하면은 보상을 분명히 요구를 할 거고 만약에 뉴벨이 이탈을 한다. 그러면 모나코 역시도 대체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봐야겠고 이게 선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뉴벨과 노이어 그리고 바이언 골키퍼 코치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토니 타팔로비치 이 사이에는 분명히 단절이 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도 노이어와 니벨 가지고 바이언이 시끄러웠죠.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바이언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쉽게 풀리진 않을 거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뭐 얀조머를 또 최상위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해요. 메넨글라트바흐에서 유독 미넨 만날 때 잘하긴 했어요. 잘했죠. 얀조머는 사실 대표팀에서도 엄청나지만 소속팀에서도 엄청날 때 꽤 엄청난 선수거든요. 약간 그거죠. 이제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라는 5원의 명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데려와라. 네, 그리고 뚫을 수 없다면 이건 데려와라. 이런 느낌인 거고. 그것도 방법이지. 네, 뭐 추가적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리바코비치나 뭐 나바스나 부누, 야신 부누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뭐 이쪽에 대한 관심도 없다라고 합니다. 저 좋은 키퍼 있어요. 저 스페인 국적의 아드리안이라고. 대팔람이에요. 이거? 네, 대팔람이. 관심 있으면 연락하면 주십시오. 아드리안. 아드리안. 어떤 선수인가요? 웨스트햄에서 주전으로 뛴 적이 있고요. 리버풀에서도 알리송이 부상을 당했을 때 주전으로 뛴 적이 있습니다. 그 혹시 리버풀이랑 그 아틀레티코전에서 나왔던 그 선수 아닌가요? 그 선수 그 경기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챔피언스리그보다 중요한 건 리그에서의 활약이거든요. 꾸준함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슈퍼컵 우승에 견인을 하게 됐죠. 굉장히 대단한 골키퍼. 그럼 리버풀이 계속 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알리송이 있고 또 이제 켈러라는 이쁨 받는 선수가 있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럼 혹시 켈러를 좀 보내는 거 어떤가요?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켈러 리버풀. 알리송은 어때요? 알리송도 이제 리버풀이 아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은 이제 비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드리안 쪽인데 지금 상황은 이제 스페인의 아드리안이 괜찮다. 혹시 이제 바이언 관계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제 형철한테 좀 전화를 해서 아드리안에서 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정리하면 노이어는 이제 남은 시즌 소화를 할 수가 없게 됐고 지금 대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뉴벨이 거론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뭐 국대 얘기를 해야죠.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 일단은 뭐 후보군은 2명입니다. 슈테겐 그리고 트랍. 근데 사실 슈테겐은 이번 시즌 폼이 아주 좋죠. 너무 좋아요 이번에. 이번 시즌. 지금 바르셀로나 자체가 실점도 엄청 적고 이번 시즌에 국가대표팀 2경기에 출전을 한 기록이 있고 트랍의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공식전 24경기 34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시즌 대비 올 시즌에 전체적인 폼 자체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트랍은 어쨌든 이번 시즌 들어서 국가대표팀 경기 출전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국가대표팀 차기 골키퍼는 이거는 상황을 두고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경쟁 구도가 잡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